사장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국감에서 저희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대한노선 종점부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예. 이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냐 이런 이제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는 없는 걸로 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결과 보고서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양평 방문이요? 네네. 대한노선 종점부 현장 방문이 있었는데 예. 방문을 하면 도로공사에서 방문하면은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네. 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 저 담당이 좀 설명을. 근데 이 저기 도로공사 문서 사무 규정에 제 예. 4조로 보면은 모든 사무는 문서로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기록을 안 남기죠? 자,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당시 관련해서 출장 나갔을 텐데 누구신지 먼저 좀 말씀 좀 주세요. 건설본부장 박건태입니다. 네, 본부장님. 당시에 출장 다녀오셨죠? 대한노선 종점부 현장 방문. 저는 아니 도로공사 다녀왔죠? 예. 네. 그 취업 규정에도 제 7절에 출장자는 그 귀임 후에 3일 이내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결과 보고 안 돼 있습니까? 요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 지원 형태로 국토부 업무 지원이라고 최영석 차장께서도 지난번에 네. 네. 그 도공 계약 관련 없고 이거는 이제 업무 지원이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당시 출장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43번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출장 내역하고 회의 내역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43차례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출장비도 지출이 됐습니다. 회의를 포함해서 51차례 진행이 됐는데 이래도 이게 그냥 단순한 업무 지원입니까? 이거 문서를 남길 근거가 없어요. 규정 위반 아닙니까? 저희가 그 국토부 업무 지원 형태가 계양 강화 같은 제천용을 계속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지원 업무는 이 모든 사무에 해당이 안 됩니까?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짧게 답했어요. 제가 계양 강화 많아서. 뭐 하고 다 34일 없다는 거죠. 예, 저는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있어요. 국토부 지금 와 계실 텐데 제가 나중에 이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차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그 지난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퍼즐들을 맞춰보다 보니까 국토부가 용역사에게 이 종점 변경 과업 지시를 했다. 이거는 지난 그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 이번 국감 첫 질의에서도 용역사의 회장께서 국토부에서 지시를 했다. 그래서 종점 변경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 용역사는 왜 양평군에서 22년 7월 26일에 3개 노선을 제안했는데 그중에 2안이 병산리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대안 종점으로 제시된 그 병산리 아니었는데 이게 2030 기본계획이라는 데 담겨 있었던 것을 어떻게 용역사가 이걸 담게 됐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내용들을 한번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이 플레이어가 과연 누구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도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2년 5월에 국토부의 착수 보고회가 있었죠. 네. 네, 당시 종점은 어디였습니까? 저 착수 보고회처럼 남양평 IC였죠. 네. 현장 답사를 5월 27일에 했어요. 대한노선 종점부에 대해서. 그때도 그러면 남양평 IC를 방문하셨겠네요. 근처 인근을 전체적으로 다 다녔습니다. 인근 전체를 다녔다. 네, 근처 남양평 IC 주변을 다녔습니다. 며칠 가셨습니까, 거기를? 1박 2일로 1박 2일로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게 1박 2일 동안 그러면 그때 전체라는 건 어디서 대한노선 남양평 IC를 착수보고에서 보고를 했는데 네. 다른 지역을 왜 방문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예탄을 받고요. 그리고 네. 이제 설계사에서 제시했던 대안 노선에 대해서도 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대한노선이라고 그런지 제기한 게 남양평 IC? 네, 맞습니다. 네, 요 일대를, 네, 요 인근을 근처를- 그냥 방문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양평군에서 예타 노선 설명을 했어요. 대한노선 종점부 설명 이렇게 돼 있는데 네. 7월 11일에 보니까 국토부에 뭐 LH나 각 지자체 방문한 결과들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네. 이때 남양평 IC 외에 한 가지를 더 보고했는데 그때 그 안이 병산리 안이죠. 네, 맞습니다. 누가 그때 이 병산리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 보고를 하게 됐습니까? 저 부분은 설계사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사에서 네, 맞습니다. 용역사에서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제시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사 측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김수현 상무 만났습니까? 김수현 상무랑 이상하 부사장. 예. 그때 안철영 국장도 같이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 안철영 국장은 별도로 만나셨나요? 안철영 국장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만난 기억이 없어요? 차장님, 저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김수현 상무를 만나셨다. 네. 그러면은 8월 1일 김성교 의원이 당시 그 의원이 국토 전체 회의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를 하면서 IC 신설을 요청을 했는데 이후에 도공 측에서 의원실로 찾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 찾아가셨어요? 우리 차장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아니, 저는 작년 초에 인사 발령 때문에 빠져서 네. 그 업무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함 사장님 당시 김성교 의원실로 찾아가서 보고를 했던 사람 이분을 찾아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좀 오전 중에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당시 이 8월 1일 보고 이후에 갑작스럽게 8월 8일과 8월 19일에 실무회의가 있었는데 국토부가 참여를 했습니까? 8월 8일, 8월 19일 실무회의 때 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네. 근데 이때 회의 자료에는 병산리안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갑작스럽게. 네. 그러니까 처음엔 남양평 IC로 시작을 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 이소영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남양평 IC에 시작했다 병산리안으로 갑자기 좁혀져요. 네. 이게 8월. 그것도 김성교 의원에게 보고를 한 직후에. 함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김성교 의원 측으로부터 이 당시 보고를 갔던 사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오후에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무회의에서 병산리 안으로 좁혀진 데 대해서 도공 측에서는 입장을 줬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입장을 받았습니까? 저희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설계사에서 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설계사에서 그러면 이 안으로 좁힌 거예요? 설계사에서 추가 검토를 했더니 양평 IC에 붙이는 것보다는 저 안이 나은 것 같다고 제시를 해서 그러면 용역사 네. 김수현 상무 측에서 이렇게 좁혀가지고 안을 제시를 했고 이것을 국토부에 보고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